무승부의 굴욕을 맛본 홍명보 후 더 힘든 상대라고 평가받는 오만 원정길에 올랐다. 10일 운명의 맞대결이 펼쳐진다. 자, 이 기사가 눈에 보입니다. 오만 원정길에 오른 홍명보 감독의 모습이기도 한데요. 오만 원정에서 명예회복을 노리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며 7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오만으로 출국했습니다. 오는 10일 드디어 오만과의 2차전이 진행이 되고요.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대표팀은 오만에 도착하자마자 당일 저녁 시간대부터 적응 훈련에 임할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 오만 원정 응원부터 뭔가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홍명보 나가 안 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이번 팔레스타인전에서 관중석에서 터져나온 대한축구협회와 홍명보 감독을 향한 야유가 김민재 선수와의 충돌 이슈로까지 번지게 되면서 이 국가대표팀과 붉은 악마의 불화설이 일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붉은 악마 측이 뜻을 굽혔어요. 앞으로 응원을 보이콧할 계획은 없다. 우리 팀을 향한 야유는 자제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홍명보 감독과 정몽규 협회장이 화면에 잡힐 때마다 쏟아냈었던 이런 야유, 이런 모습들 더 이상 보이지 않겠다라고 선포한 것과 다를 바가 없기도 한 상태이기도 한데요. 사실 이건 사실상 김민재 선수가 굉장히 오해를 했던 부분이기도 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붉은 악마팀은 이제 보이콧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만전 어떻게 흘러갈까요? 홍명보 감독이 결국 오만에 도착한 모습입니다. 꽃다발을 들고 환한 모습으로 결국 오만 무스카트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국가대표팀은 10일 오후 11시 저녁에 오만과의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2차전을 갖게 되죠. 자, 홍명보 감독 굉장히 좀 초조한 모습을 보였었던 팔레스타인전의 부담감을 모두 떨쳐내기라도 했을까요? 꽃다발을 받으며 교민들의 환영을 받으며 입국하는 모습이 사뭇 밝아 보입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입장이 전혀 달랐습니다. 어두운 표정으로 오만에 도착했다라고 되어져 있는 모습이 눈에 보이실 겁니다. 실제로 제가 영상을 보니까 손흥민 선수는 현지에 있는 교민들에게 허리를 꾸벅꾸벅 숙이면서 인사를 했고 애써 웃음을 지었지만 확실히 좀 어두워 보이는 모습도 살짝은 보이기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 김민재 선수의 관중과의 충돌에 대해서 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절대로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따끔하게 꼬집기도 했었는데, 손흥민 선수 주장으로서, 캡틴으로서, 아니죠, 과거 브라질 월드컵 때도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이 주장처럼 열심히 뛰었던 손흥민 선수의 이 국가대표를 향한 국민분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한 이 몸부림은요, 계속 변함없이 이어져 왔던 것 같습니다. 무전술이다, 아무런 계획이 없었다라고 했었던 홍명보 감독과 정작 최선을 다해 풀타임으로 경기를 뛰면서 노력했던 손흥민 선수의 표정, 굉장히 대비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축구 팬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을 정도이기도 합니다. 사실 고개를 숙여 입국해야 됐을 입장은 감독인 홍명보 감독이 아니냐, 이러한 말까지 있었는데요. 현지에서 홍명보 감독은 이번 오만전에 대한 어떤 전략을 구사할지에 대해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터뷰하는 홍명보 감독의 표정이 그렇게 어둡지만은 않아요. 상당히 밝은 표정으로 이번 전술에 대해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만약 이번 오만전에서조차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그 외의 해외 스타들만 6, 7명을 보유한 역대 최강 전력을 자랑한다라는 이번 국가대표팀을 데리고서 2연속 패배를 한다. 와, 제가 사실 팔레스타인전에서만 패배도 정말 최악일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오만전까지 내리 패배를 한다라고 하면요, 사실상 월드컵 탈락의 위기까지도 충분할 지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사실 굉장히 아쉬운 악재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럴 수가, 태극전사와 악연이 깊었던 중국 심판, 이번 오만전에서 휘스를 잡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손흥민, 김민재에게 거침없이 옐로우 카드를 보냈던 이 마닝 주심이 확정이 됐다라는 건데요.
지난 1월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태극전사들에게 그야말로 이 노란 옐로우 카드를 남발했었던 중국 심판이 이번 10일 한국과 오만 맞대결까지 맞게 됐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전략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국가대표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심판의 이 악재도 참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번 중국 심판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있고요. 선수들의 좋은 컨디션으로 재기량을 펼치는 것도 가장 중요하지만 심판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이 마닝이 오만전 심판을 맡는 게 당연히 달가운 소식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미 올 초 아시안컵에서 좋지 않은 기억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실제로 그 당시 경기에서 국가대표는 무려 5장의 경고를 받으면서 토너먼트 첫 경기부터 옐로우 카드 트러블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몇 개의 경고는 석연치 않았다라는 평가마저 있었는데요. 한국이 바레인전에서 전반 9분 만에 수비형 미드필더 박영우가 경고를 처음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김민재 선수가 옐로우 카드를 받았는데 이 카드는 결정적인 반칙도 거칠지도 않았음에도 받았다라는 점에서 국내 팬들 사이에서는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전반 28분에는 이기재 선수가 바레인 측 선수를 손으로 살짝 밀었는데도 옐로우 카드를 받기도 했습니다. 전반 30분도 되지 않아 또 옐로우 카드를 받고 당시 경기 원톱이었던 조규성과 손흥민 선수도 다 옐로우 카드를 받게 됩니다. 이 이강인 선수의 원맨쇼라고 할 수 있는 이 엄청난 경기력에 3대1로 이겼기에 망정이지 비기거나 졌다라고 하면은 이 마닝이라고 하는 심판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큰 논란이 됐을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마닝의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이게 바로 중국 축구다라고 허정무 전 대표팀 감독도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이번 마닝 심판이죠. 이번 오만전을 맡게 된 건 사실 홍명보 감독에게도 굉장한 악재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 와중에 괜찮았던 건 손흥민 선수 원정이라 다행이다. 최악의 잔디와 야유 세례를 홈 경기에서 2점조차 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사실상 대한축구협회의 무능함을 보여줬던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죠. 아무리 행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국가대표 경기가 있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잔디를 복구해놨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야유 세례가 이 국가대표가 아닌 축구협회 정몽규 회장과 홍명보 감독에게 쏟아졌지만 이것이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큰 힘을 줬다라고 절대 볼 수가 없죠. 그러니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오히려 원정 경기가 더 다행이다라는 겁니다. 최악의 잔디와 야유 세례를 받을 일이 없기 때문이죠. 자, 홍명보 감독 이번 오만전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쏟아냈을까요? 오만전 반드시 잡아내겠다라는 의지를 불태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략적인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는데 실제로 선수들의 훈련을 지켜보고 있는 홍명보 감독의 모습이 보입니다. 자, 이 표정을 보면 골키퍼인 선수도 표정이 밝아 보이지만 홍명보 감독도 어딘가 모르게 한결 마음이 편안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마 이것은 제가 볼 땐 국내 팬들이 적은 원정 경기 때문에 부담감이 더 적어서가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지금 홈 경기에서의 이점이 아니라 오히려 홈 경기에서 많은 비판적인 분위기가 있다 보니 원정 경기를 간 선수들이나 홍명보 감독도 마음을 상당히 놓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다른 이 선수들의 몸푸는 모습을 홍명보 감독은 굉장히 여유 있는 표정으로 이 국내에서 팔레스타인전을 준비하고 있던 홍명보 감독의 표정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 역시 부담 대신 웃음으로 오만 첫 훈련을 마쳤다. 15시간 피로에도 웃음꽃을 피웠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굉장히 표정이 좀 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사실 홍명보 감독도 그렇고 이 손흥민 선수나 국가대표 선수들도 사실상 이 부담감을 느끼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요. 홍명보 감독은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곤 하지만 선수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다 홍명보 감독을 선임한 축구협회의 공정성에 어긋난 문제점들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원정 경기를 간 선수들의 표정이 긴장감 없이 더 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그래서인지
홍명보 감독 5만전을 앞두고 자신감 있는 미소,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사실 많은 축구 팬들은 이 홍명보 감독의 환한 웃는 모습을 보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 아직도 긴장 안 하고 있네. 이번 5만전마저 패배하면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저러느냐. 책임질 필요 없고 연봉 20억 정도로 이 감독직을 맡으면서 받게 되는 이 엄청난 봉급이 달달하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날선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실제로 홍명보 감독이 어떻게 이 5만전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는지 제가 조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홍명보 감독이 요번 팔레스타인전에서 경기 이후의 소감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당시에 쏟아내기도 했었죠. 지금 보면은 5반전 같은 경우는 좀 더 개선이 됐는데 뭐 몇 번의 이제 득점 찬스가 있었지만은 그거를 살리지 못한 게 아쉬운 점이고 역시 저희가 계속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되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좀 더 전반 같은 경우는 반대 전환과 그다음에 볼에 나가는 스피드가 좀 더 빨랐어야 되지만은 뭐 아무래도 상대가 내려 있는 점, 그 점을 공략하고 그다음에 득점을 할 수 있는 거는 반대에서 다시 또 반대로 와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오늘 전반전은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 바로 홍명보 감독이 이번 팔레스타인전에서 좌우의 전환이 매끄럽지 못했다. 근데 감독으로서의 설명이 뭔가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5만전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을 들고 나왔을까요? 저희가 계획하는 선수들의 어떤 전체적인 그 피지컬 파트에서 조금 계획이 있었지만은 뭐 아무래도 득점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계속 활용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일단은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지금 남은 4일 동안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전술적으로도 또 어웨이 경기고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할 건지에 대해서는 이제 뭐 내일부터 다시 준비를 해서 뭐 가장 좋은 거는 역시 선수들이 컨디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선수들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하고 돌아서 바로 경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체력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는데 뭐 이 선수들 보고 또 이제 다음 경기 어떤 선수 선발 그런 것들을 좀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결론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결국 팔레스타인전과 똑같이 유럽 선수들에게 기대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결국 손흥민 선수, 이강인 선수, 김민재 등등 정말 유럽파들을 빼놓고서는 홍명보 감독의 독자적인 전술, 아주 전략적인 면모가 하나도 보이지 않다라는 비판이 왜 쏟아지는지 알 수 있는 이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에 행가래를 탔었던 홍명보 감독. 드디어 5만전은요, 약속의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손흥민과 홍명보 감독은 과연 함께 웃을 수 있을 것인가? 자, 오만의 수도 무스카트는요, 홍명보 감독에게 있어서는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2012년 런던 올림픽 아시아 최종 예선 원정 경기에서 대승을 거두고 본선 진출을 확정지었던 곳이죠. 자, 무득점 무승부 무전술 최악이라고 평가를 받은 이번 팔레스타인전 이후에 12년 전의 기억을 떠올리며 이 팔레스타인 쇼크를 이겨내고 승전고를 올릴 수 있을지 주목이 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5일 팔레스타인전 졸전을 치렀지만 이제 국가대표팀은 10일 날 오후 11시 무스카트의 술탄 여기에서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2차전 원정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문제는 이라크가 오만을 상대로 1대0으로 이겼다라고 하지만 오만이 최하위에 있다 하더라도 방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만 같은 경우 이라크 원정에서는 패배했지만 경기력 자체는 오히려 이라크보다 나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되어져 있죠. 대표팀 역시 이 오만 원정에서 2003년도 10월 아시안컵 예선 후반에만 내리 3골을 내주며 1대3으로 아주 패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만 쇼크라고까지 했는데요. 자, 과연 팔레스타인전에서도 최악의 모습을 보여준 홍명보 감독
국가대표팀이 승리를 할 수 있을까요? 다만 홍명보 감독에게 있어서 이 장소는요, 런던 올림픽 때 3대0 완승을 거두면서 굉장히 참 행가래도 치고 신났던 곳이기도 합니다. 과연 이 모든 역경을 이겨낼 수 있을까? 정작 팔레스타인 선수들은요, 선발 라인업 11명 가운데 6명은 소속팀도 없는 그런 선수들이 나와서 정말 눈물겨운 사투를 했다. 한국인으로서 이 한국 축구를 응원해야 하게 되는데 팔레스타인 선수들이 미워 보이지 않았던 이유가 홍명보 감독의 무전술, 축구협회의 무능함이 버무려져 있었던 첫 예선전 때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감독은 난생 처음이었다 라고 말을 한 박지성 선수, 힘겹게 입을 열었죠. 홍명보호를 둘러싼 민심은 나락으로 치닫고 말았습니다. 시작부터 얼룩졌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결국에는 팔레스타인보다 피파 랭킹이 높은 팀이 3개 팀이나 되는데 험난한 여정만이 남게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현수막이 잔뜩 걸려져 있는 이 상황 속에 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경기를 보고 있는 표정을 보십시오. 정몽규 협회장이나 홍명보 감독이나 카메라에 잡혔을 때 여기 현지에 있는 많은 축구 팬들은요, 엄청난 야유를 보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아마 이 자리에 앉아있기조차 싫었을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는데요. 자,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이번 사태에 대하여 박지성 선수는 굉장한 우려를 표했어요. 한국에서 축구를 시작했고 여전히 축구계에 있지만 우리가 이것밖에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팬들의 지지를 받지 못할 홍명보호에 대해서도 우려를 했습니다. 보통 새 감독이 왔을 때 큰 기대감으로 시작하는 게 대부분인데 이런 상황에서 시작하는 감독은 솔직히 처음이다. 프로스포츠에서는 결과가 중요하고 결과가 과정을 이기는 때가 많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너무나 커서 결과가 상황을 바꿀 수 있을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는데 결국 이것이 최악의 사례를 놓고 말았습니다.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정몽규 홍명보다가 96위와 졸전을 펼쳤고 팬과 축구협회가 대립하는 이런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논란 속에서 출렁한 홍명보호,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너무 많은 경기에 대한 분석이 많기 때문에 핵심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이번 경기에서 무려 슈팅을 16개나 쏟아부었고 한 수 아래로 평가받는 팔레스타인에게 첫 골조차 넣지 못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돌파해서 걷어찬 멋진 슈팅은요, 골퍼스트를 맞고 튕겨져 나왔고 이강인 선수의 기가 막힌 패스는요, 황인범 선수의 발에서 골이 터지는가 싶었는데 이것마저 팔레스타인 수문장에게 막히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힘겹게 경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손흥민, 이강인 그리고 많은 해외파 선수를 홍명보 감독이 제대로 지휘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초반부터 조직적 수비에게 굉장히 고전했는데 이 한국은 단조로운 전술만이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4-3-2-1 이 전술 자체가 굉장히 고리타분한 옛시대 옛날 축구의 형태다라고 비판하는 축구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 패스가 원활하게 돌지 못했죠. 이강인의 개인 능력에 기댈 수밖에 없었고 돌파구를 마련하여 제가 말씀드렸던 전반 41분 황인범 선수의 기가 막힌 슈팅이 있었지만 결국 이것조차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후반에 오세훈 선수와 황희찬 선수를 차례로 투입하며 변화를 꽤 했지만 결국 이 선수들만의 호흡으로 무언가를 찾기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초조함이 심각하던 후반 이강인 선수의 절묘한 롱패스를 전방에 침투한 손흥민이 잡았지만 결국 골키퍼까지 제쳤던 이 오른발 슈팅이 골대를 맞고 나오면서 하늘마저도 이번 홍명보호에 지탄을 보내는 게 아닌가. 솔직히 골키퍼 조현우 선수가 슈팅을 막아내지 않았다면요, 오히려 역습을 허용하면서 제가 볼 땐 실점까지 있었을지도 몰랐을 거다, 이런 생각마저 들 정도이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홍명보 나가가 역시 종료 순간 메아리 쳐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 홍명보호 첫 경기는 정말 이 고구마 좌우 전환, 전술의 부재가 있었다. 많은 축구 전문가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쪽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가 위치했던 좌우에 이 전환이 되지 않은 건 코칭 스텝의 전술적 문제라고 입을 모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참패 수준이라고까지 표현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팔레스타인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4-4-2 포메이션 전술, 예전과 똑같은 경기 전술을 들고 나왔어요. 이런 수비적인 형태, 4명과 4명이 수비와 미드필더 라인에 걸쳐져 있고 2명밖에 공격이 없으면 이거 완전 수비 형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전반전에 2골은 넣었어야 하는데 유효 슈팅이 1개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해설위원은요, 실망감을 뛰어넘어 당황스러웠다라고까지 이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대표팀의 사령탑이 됐지만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결과는 가져오지 않을까 했는데 이마저도 최악이었다라는 거죠. 특히 경기력 자체도 유럽파를 모두 불러들여서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홈 경기에서 그것도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 좌우 전환의 속도가 현저히 느린 것이 저조한 공격력의 원인이라고 파악했습니다. 빌드업의 템포, 좌우 전환의 속도는 무조건으로 더 높여야 한다. 특히 왼쪽에 있는 손흥민은 터치라인 부근에 붙어 있었고 이강인 선수는 오른쪽 측면과 중앙을 자유롭게 누비는 역할을 부여받았다. 아시아 국가들이 손흥민에게 2명 이상의 지금 수비를 붙이고 있는 만큼 손흥민을 미끼로 반대쪽에서 오히려 찬스를 만들어내는 패턴, 1차 빌드업에서 좀 더 빠르고 직선적인 공격으로 바로 뒷공간을 파고드는 공격 루트, 이런 것들을 준비했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너무 선수들에게만 의지했었던 무능한 전술이었다라는 거죠. 중앙을 통한 공격 전개에도 실패했고 경기장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도 못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전반전 공격이 너무 좌우 양측 측면으로만 치우쳤다라는 거죠. 이 중앙과 하프페이스 활용이 심각하게 부족했다. 쉽게 말해서 선수들이 경기장 전역에 퍼져 있다 보니 패스의 거리가 길어지고 순간적으로 빠른 판단을 못하게 되면서 측면에서 고립되는 장면이 자주 나오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공이 결국 뒤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또 공수의 간격이 벌어지게 됐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이 결국 감독의 능력이었고 전술적 문제가 심각했다라는 겁니다. 선수를 어디에 배치해서 중앙 부분을 잘 활용할지에 대한 해법이 없었기 때문에 좌우로 겉만 도는 형태가 반복된 겁니다. 세트 플레이라고 하죠. 선수들끼리 스루 패스와 과감하게 터치를 주면서 중앙을 먹어가며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플레이가 이 강력한 유럽파 선수들을 다 모아두고도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프리킥 때의 모습조차 홍명보 감독은 아무런 전술을 펴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런 모습들이 홍명보 감독 사태의 최악의 경기를 불러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상 전술도 스피드도 에너지도 부족했으며 손흥민 선수는 제대로 휴식조차 하지 못했다. 풀타임을 뛰게 만들 것이 아니라 전술적으로 교체를 활용했어야 한다.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김민재 선수는 이 팬들과 뭔가 원치 않은 불협화음이 만들어지기도 했죠. 사실 이 황인범 선수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9경기가 남아있다. 남은 경기가 중요하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끼리라도 처지지 말자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실상은 허리에 손을 얹고 관중에 항의한 김민재 선수에게 손흥민 선수가 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지금 손흥민 선수와 다른 모든 선수가 고개 숙여 인사하는데 수비수였던 김민재 선수가 허리에 손을 탁 얹은 채 인사도 하지 않은 이런 모습. 뭐 기강이 잡혀 있는 것도 아니고 전술이 화려한 것도 아니고 홍명보 감독과 축구협회의 무능함, 국가대표의 단결력이 부족했던 이번 모습은요, 최악의 사례를 보여줬고 급기야 김민재 선수는 심각한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뭐 그렇게 받아들이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뭐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다. 희대의 망언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최악의 사태, 월드컵 탈락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지금 빗발치고 있을 정도이기도 합니다. 자, 이러다 보니 홍명보 감독에 대한 비판은 당연하겠지만 홍명보 감독이 이 팔레스타인전 전날 뭐 술집을 갔다, 술을 마셨다, 목격을 했다. 보이십니까? 이 가짜뉴스 영상이 판을 칩니다. 이 영상의 조회수가 11만 회가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자, 왜 이런 가짜뉴스가 나왔느냐? 제가 살펴보니, 자, 보니까 이 WBC 대표 선수 3명이 2023년도에 음주 파문으로 징계를 당합니다.
근데 이 당시 때 어떤 말이 있었느냐? 2000년도 올림픽 때 대한 이야기도 쏟아졌고 그 이후에 2007년도 이 음주 사태 그리고 홍명보 감독이 브라질 월드컵 때 2014년도 그렇게 패전을 했음에도 선수들과 다 같이 현지에서 술을 마셨던 영상이 돌았기 때문이죠. 이 2007년도 사태는 국가대표는 안 되지만 K리그는 뛸 수 있다. 음주 무리 징계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국가대표 자격 정지 1년을 받게 됐는데 2007년도 아시안컵 대회 기간 중 음주로 무리를 빚었던 이 3명의 선수 이훈재, 우성용, 김상식 그 외에 이동국 1년 정지 징계가 내려졌었기 때문입니다. 이때의 이야기들 그리고 브라질 월드컵 때의 홍명보 감독이 있었던 그 술자리 모습들 자 이거를 짜집기 해서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홍명보 감독이 이번 팔레스타인전에서도 술집에서 목격이 됐다. 자 홍명보 감독이 얼마나 지금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는지 좀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하지만 명백하게 이건 가짜뉴스라고 좀 정정드리고 싶으며 안 그래도 머리 아픈 홍명보 감독에게 있어서 더욱더 초조함을 느끼게 만들 수밖에 없는 현재의 사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있죠? 손흥민과 이강인 그렇게 쓰는 거 아닌데 한국 선수 파악 잘해서 선임했다기에는 아쉬운 첫 경기 내용이 되고 말았다. 이러한 말까지 쏟아졌습니다. 여기에 대한 분석글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하나씩 한번 좀 전달해 드려 볼게요. 우선 이 경기장의 분위기가 왜 최악이었겠습니까? 한국 축구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한 거기 때문이죠. 물론 이 많은 붉은 악마 국가대표를 응원하는 팬들은요 절대로 이 선수들에 대한 비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한심한 축구협회 말도 안 되는 선임 과정에 있는 홍명보 감독에 대한 비판이 엄청나게 터져 나왔던 거죠. 급기야 협회장인 정몽규 나가 손흥민이 왔지만 그럼에도 매진이 실패했다. 이것은 보이콧 운동에 참여한 강력한 축구 팬들의 의지가 보였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보통 손흥민 선수가 오게 되면 뭐 완전 매진은 따놓은 당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경기력이 될 수밖에 없었다. 팔레스타인전에서 우리 선수들 설령우 선수 같은 경우는 중간에 다리 부상이 염려될 정도로 부축받아 나갈 만큼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축구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요 누구 하나 설렁설렁 뛰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지금 이 분석 내용을 좀 살짝 살펴보면 손흥민하고 이강인 그렇게 쓰면 안 된다. 쉽게 말해서 홍명보 감독의 이 무전술에 대한 비판 아주 폭등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 홍명보 감독의 전술이 전혀 존재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 홍명보 감독의 전술적인 부분에서의 이 부족함이 결국 한국 축구의 패배로 드러나게 되었다. 뭐 이런 말도 상당히 많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이 홍명보 감독이 한 역할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무전술이다. 이러한 말이 많은데요. 실제로 보면 이 손흥민과 이강인 같은 간판 스타들의 활용법을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 패스하기 어려운 위치에 딱 붙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는요 좌측과 우측 윙 역할을 해주고 있었는데 뭐 여기까지는 두 사람 다 소속팀에서 자주 하는 평소 포지션이지만 문제는 두 선수가 전형적인 윙어가 아니라는 점이었다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중앙으로 파고들면서 45도 각도에서의 슛이나 아예 문전 침투를 통한 슛, 컷백 상황을 즐긴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상태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단순히 양쪽 사이드에만 위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독특한 각도 그리고 정면 돌파, 컷백, 커트하면서 치고 나가는 그런 순간적인 돌파력이 굉장한 선수라는 겁니다. 거기에 이강인 선수 역시 플레이메이커. 플레이메이커가 뭡니까, 여러분? 아예 그냥 골을 만들어 나가는 선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안쪽으로 파고들고 슛, 거기에 패스까지 다 능수능란하지 않습니까? 측면이 아니라 하프 스페이스, 즉 중앙 지역으로도 돌파할 수 있는 두 선수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진정한 위력이 살아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한국의 이 초반 경기를 보면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가 양쪽 측면으로 넓게 벌려선 채로 경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강인 선수는 안쪽으로 좁혀서 배치될 수 있었지만 그때는 상대 진영 쪽이 아니라 경기장 중앙 지역이었기 때문에 상대 수비를 공략할 수 없었고 빌드업 하는 거에 도움을 주는 게 고작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손흥민 선수나 이강인 선수에게 중앙으로 뛰어들어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을 제공하는 것이 전혀 국가대표팀에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결국엔 어떻습니까? 아쉬운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가 중앙으로 돌파할 수 있는 기회가 잘 만들어지지 않다 보니 결국 측면부터 양쪽 측면에서 공을 주고받으며 중앙으로 진입하는 패턴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유일했는데 이재성 같은 선수는요, 기존 경기들에 비하면 이 경기 자체에 참여하는 빈도가 너무 낮았다라는 겁니다. 후반에 들어서 한국의 득점이 더 급해졌고 상대의 수비 대응이 많이 붕괴된 뒤에도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가 그때 가서 중앙에서 자리를 잡고 득점을 노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사실 이 모습은요, 홍명보 감독의 지시인지 두 선수의 판단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홍명보 감독이 경기하는 내내 아마 뭐 보신 분들은 계실 거예요. 사실상 홍명보 감독이 옆에 가서 손흥민 선수나 이강인 선수에게 이렇게 해라 지시하는 모습 보신 적 있으십니까? 카메라에는 거의 안 잡혔던 것 같아요. 결국엔 어떻습니까? 이 결정적인 프리킥, 이강인 선수의 기가 막힌 감아차는 공 슈팅 모습도 두 선수 간의 현장에서의 즉흥적인 의견으로서 만들어진 게 아닌가, 이런 비판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강인 선수는요, 아시안컵 때도 맹활약을 보였는데 예열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후반으로 갈수록 더 날아다니는 스타일이다라는 겁니다. 경기 초반에 이강인은 상대를 위협할 수 있는 지역으로 잘 진입하지 못했고 너무 측면 또는 후방에서 공을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특기인 좌우 전환 패스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도 부정확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결국에는 마지막에 경기 발동이 걸리긴 했습니다. 자, 하지만 결론은 어떻습니까? 이런 선수의 배치, 선수들이 프리킥을 찰 때의 전술, 또 이번에는 선수의 위치를 바꿔야겠다라고 판단하는 모든 것은요, 다름 아닌 바로 국가대표팀 감독인 홍명보 감독이 전도 지휘해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더불어서 이번 선발 출전 명단은요, 클린스만 감독 때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라는 비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결국 홍명보 감독은요, 오세훈, 황희찬 등이 투입되며 후반부의 분위기 반전을 좀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강인 선수와 오세훈 선수, 특정 선수에 대한 이 실력에만 의존을 할 뿐 홍명보 감독의 전술은 어디에서도 보일 수 없었다라는 비판이 많이 쏟아지게 된 겁니다. 결국엔 어떻습니까? 이 홍명보 감독이 뭐 잔디 탓이다, 또는 대표 선수들이 휴식이 부족해서다, 전부 다 핑계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팔레스타인의 수호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번 골키퍼의 선방 슈퍼 세이브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자, 그런데 사실 이 홍명보 감독이 뭐 국가대표 선수들이 휴식이 없었다라고 하기에는 여기 쭉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하느냐? 이 팔레스타인 선수들 같은 경우는요, 아예 소속팀이 없어서 1년 가까이 보낸 선수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슈팅을 막아낸 이번 경기의 골키퍼 라미 하마다 선수는요, 오늘 경기를 뛸 수 있어서 영광스러웠다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강팀과 이렇게 무승부를 끝내서 너무 기쁘다라고 말을 했어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뭐 휴식을 취하지 못했다, 어쨌다라고 하지만 이건 역시 팔레스타인 선수들을 보면 핑계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B조 4위를 기록하면서요, 이 오만전에서 패배하는 순간 본선행의 빨간불, 월드컵 진출도 못하고 탈락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최악의 상황이죠. 그러니 이 홍명보 감독 월드컵 본선행마저도 어렵다라는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강인 선수나 다른 많은 선수들은요,
오히려 홍명보 감독을 믿고 따른다. 이번 경기가 부족했던 건 내 탓이다라고 스스로에게 잘잘못을 돌리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태가 벌어졌습니까? 김민재 선수가 실수를 하나 했다라는 일침이 나왔죠. 손 허리를 올리고 부탁할게요. 팬과 대치한 영상이 아주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많은 붉은 악마 팀들이 사실 선수들에 대한 야유가 아니라 홍명보 감독과 축구협회에 대한 비판의 야유를 보냈는데, 김민재 선수는 이 팬들에게 다가가서 부탁한다라며 2번이나 요청하고 허리에 손을 올린 채 이 야유를 보내는 관중석에게 한마디를 합니다. 그리고 야유를 보내는 붉은 악마를 쳐다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기도 했습니다. 자제를 부탁하는 모습이었지만 이게 굉장히 좀 김민재 선수에 대한 비판이 쏟아진 이유가 돼버리고 말았죠. 하지만 붉은 악마는요,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선수들이 지기를 바라는 응원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 붉은 악마 측에서는요, 사실 이번 사태 경기가 뭐 사실 잘 풀리지 않았지만 경기 종료 후 김민재 선수가 이 붉은 악마 측으로 와서 좋은 응원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는데, 선수와 관중 간의 설전은 없었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하지만 이 대한축구협회와 홍명보 감독의 이런 황당한 모습, 당연히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고 야유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협회는 이에 응답해야 할 것이다 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당연히 선수들은 응원했고 협회와 홍명보 감독에 대한 비판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 모습이 이제 공개가 되면서 김민재 선수에 대한, 그리고 김민재 선수 홀로 선수단들이 붉은 악마 측에게 인사할 때 관중에게 인사조차 하지 않는 영상이 퍼지게 됐습니다.